제가 2주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우리 성남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우리 분당에서도 가장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살기 좋은 야탐역에 우리 성남시가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카메라가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전국에서 우리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 발언대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야탐역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구주는 12월 24일 날 오십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를 맞이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쁘다 지지부진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특검이 시작됐다. 기쁘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특검이 대장동 특검이 시작됐다. 이러한 구호가 온 매체 그리고 뉴스 시간에 대장동 특검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하루빨리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제 눈에 보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 발언대 저같이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못난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이 허가를 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짓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부서 직원을 찾아갖고 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허가가 날 수 없다. 제가 시연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업무적으로도 친했던 그 당시 담당 국장실로 찾아가서 도대체 성남시 행정이 왜 이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허가를 안 내줍니까? 그랬더니 40년 공직생활에 성남시 국장을 달고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2층으로 가십시오. 2층. 그 2층은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근무하는 시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 정진상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성남시장 이재명 당선과 함께 들어와서 근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정진상인을 만나십시오. 아니 40년 넘게 성남시 공무원을 하면서 국장까지 오르신 분이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성남시 비서실 실장을 만나라.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무릇 행정은 조직입니다. 조직. 그 조직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지 특정한 성남시장이 아니면 성남시의 비서실에 능력 있는 어느 한두 사람이 이 거대한 거대 도시 성남시의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짓자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소시민이 자신의 집 한 채를 짓겠다고 충분히 허가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건축사의 허가 신고서를 가지고 허가서를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처리를 못하고 성남시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이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 초임 시기에 있었던 묻지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개인이 어느 소시민이 집 한 채 짓겠다고 허가를 내밀어도 이렇게 깐깐하게 하나하나 다 챙겼던 성남시장 그 당시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몇천 가구가 들어오는 저 엄청난 사업의 아파트 단지 사업을 나몰라라 뒷짐지고 흘러가는 대로 놔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하셨고, 그분은 성남 소시민 한 분이 자신이 살겠다고 하는 작은 집 하나 건축화가 되는 것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간섭했던 담당 직원이나 팀장, 국장에게도 못 맡겼던 그분이 바로 대장동을 얼마나 세세하게 다 살폈겠습니까? 그분의 애곽 조직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가 있었고, 성남시청 시장실 2층 옆에는 정진상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론컨대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대장동 건을 모두 다 컨트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동규와 비서실의 정진상이 한 놈이 돼서 모든 것을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 성남시 행정에 돌아가는 여러 일맥으로 봐서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몸통이라고 했던 유동규는 구속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실세 중에 실세였던, 그리고 대장동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했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최고의 측근 정진상이는 유동규 체포 그 전날까지도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 정진상이는 아직 제가 듣기로는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이러한 대장동의 진행 과정을, 그걸 수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대한민국 검찰이 몰라서 핵심적인 그 인물 정진상이,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아직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능력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대장동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장동 비리가 터진 2000년도 이초에 먼 훗날 우리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대단히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에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 사법부였다. 그들은 사법 거래를 하고, 그들은 끼리끼리 봐줘가면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사건조차도 은폐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역사는 또 그렇게 기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밀란이 발생되고, 이 밀란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종사했었던 검찰과 법원 판사들이 돌 팔매질로 몇 명이 맞아 죽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안 나올 거라고 오늘날의 이 대장동 비리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 누가 그런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거라고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지나간 다음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대한민국 검찰이 명명백백한 대장동의 비리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고,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받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당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국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의 큰 비극으로 만들 큰 비극 중에 하나로 기록할 어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 아시죠? 어느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사람 그 영상만 보면 김학의라고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만이 특정지어서 이 사람이 김학의다 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을 불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였고, 지금 그로 인해서 검찰개혁을 꾸준히 외쳐왔지만 검찰개혁은 단 일보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대장동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어리버리한 어영부영 나가고 있는 이 대장동 검찰들의 행위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맞는가?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은 있는 놈은 봐주고 눈치를 봐가며 수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한심한 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을 수용하라.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매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지금 이 분당 야탑동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만 터지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통령 관련 비리와 대통령 후보 관련 비리와 그 친인척 그 측근들의 비리가 날마다 누수 시간을 장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울합니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가 오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을 걱정해줘야 되는 이러한 이상한 나날들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문화로 융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다음 3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 수도 없는 이 슬픈 현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 하나뿐만 아니고 그냥 하늘에다 대고 야이 음식이다 라고 욕을 하고 싶다고 하는 내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지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벼락에 침이라도 뱉으십시오. 하늘을 향해 고함이라도 지르십시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대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안이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들을 잘맞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분명합니다. 대장동 수천억을 가지고 이놈 저놈 다 나눠먹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걸려있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리고 법조계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전직 판사, 검사 그리고 지금은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도대체 그 대장동으로 인해서 비리가 얼마만큼 더 파급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을 실시하려고 해도 겁나서 못한다 이런 광가의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소문도 퍼지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대장동의 비리를 밝혀내므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큰 대가리, 작은 대가리 전부 다 깜빵에 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장동 그룹에 속해서 외쳤던 대한민국의 화천대유가 그야말로 대장동을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지그들끼리 잘 먹고 살았던 아니면 거기에 빗대서 뇌물을 처먹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네들이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화천대유가 활짝 열리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듯 국민은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들이 걸려있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수사하는 척 꼬리 자르기 하는 척 하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분노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길바닥에 큰 힘이라도 뱉어주시고 저 서초동 검찰 청사를 향해서 욕이라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지없이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왔고 대한민국 내일을 짊어질 대통령 선거가 불과 얼마 남았습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보면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인지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한숨 짓는 국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대장동 특검을 하루빨리 실시해서 털건 확실하게 털고 갈 수 있도록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이 대장동 관심을 국민 여러분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장동 특검 조건은 구호 3창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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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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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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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